안녕하세요. 미술 에세이를 읽어주는 그 여자 유미입니다. 오늘은 언어로서의 미술이라는 미술 에세이를 읽어드릴 건데요. 미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신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사람은 서로 원하는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말을 하였고, 서로가 한 공간에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한 이 말이라는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 문자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체계화되면서 더 이상 그림이 아닌 독자적인 문자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문자를 조합해 문장을 만들어 더욱 세밀한 정보들을 기록하고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문장들이 모이면 더 많은 정보와 지혜를 담은 글이 되죠. 이처럼 언어를 조금 넓은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을 위해서 사용되는 말, 문자, 글, 그림들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 조형과 같은 예술 분야가 언어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이러한 관점은 일명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는 불필요한 해석과 과장들을 예술작품에 부여했을 때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핑곗거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복잡해 보이기만 한 미술이 그래도 뭔가를 전달하기는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미술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이 언어를 이해하는 구조를 생각해보자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추측을 기반 삼아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핵심적인 단어들의 뜻만 알고 있으면 나름의 뜻을 추측하여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법을 전혀 배우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단어들을 통해 문장을 추측해보는 것만으로 시제나 미묘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와 같은 간단한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문장의 문법, 단어와 같이 주어진 조건을 통한 추측을 기반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예상하며 의사소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조건은 문장과 문장을 이루는 단어, 그리고 문법인데요. 글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약속된 문법과 단어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회적으로 약속된 문법과 단어를 통해 거의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학과 시, 미술에서는 하나의 단어 또는 기호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예술작품에 그려놓은 꽃은 여성을 상징할 수도 있고 정열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아픔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짓궂게도 진실은 화가가 그저 오늘 아침에 집 앞에 핀 꽃을 그려본 것일 수도 있죠. 이처럼 예술이라는 언어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사회 전체적인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와 달리 추측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집 앞에 있는 꽃을 그린 그림 하나로 괜히 쓸데없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집 앞에 있는 꽃을 그린 그림 하나로 여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아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정열, 아픔 외에도 꼭 그림 하나를 통해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는 열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예술이라는 언어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림이나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고 느껴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트로이카의 작품을 보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의 날씨라는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제목 그대로 어제의 날씨를 알려주는 작품입니다. 간단하지만 은근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오늘의 주제와 연관지어 생각해보자면 작품은 그저 어제는 밝았다 혹은 비가 왔다와 같은 아주 간단한 어제의 날씨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어제의 날씨에 대한 정보를 작품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오늘과 내일의 날씨에만 주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됩니다. 언어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참 바보 같은 짓 같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 비가 왔는지 흐렸는지는 언어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참 바보 같은 짓 같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 비가 왔는지 흐렸는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비가 왔다고 해서 오늘 우산을 챙길 필요는 없고 어제 날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 우산을 챙기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제의 날씨라는 트로이카의 작품을 마주치면 나는 어제의 날씨에는 관심 가졌던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술 작품에 대한 과도한 설명을 좋아하지 않는 저조차 현재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재치 있는 작품이다 라는 의견에 정말 많이 공감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공감하여 관심을 가진 작품으로 작년 한국에서도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었던 작품입니다.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똑같은 메시지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언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언어는 없겠지만 가끔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만 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내 멋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게 말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는 비가 왔었다고 말해주는 작품을 보고 어제는 비가 왔구나 라고 추측을 하던 나는 늘 오늘과 내일 날씨에만 집중했었구나 라고 추측을 하던 결국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습니다. 틀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으니 스트레스 없이 마음껏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이 미술이라는 언어의 은근한 매력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조차도 미술가가 미술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얼마만큼 자유롭게 전달해야 좋은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답이 없는 미술에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술가들이 던져놓은 메시지 앞에서 혹은 작품을 만든 미술가 자신도 모르는 메시지 앞에서 어떤 식으로 작품에 다가가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읽어드린 미술 에세이 언어로서의 미술은 여기까지이고요. 읽어드린 에세이는 도니.com dohny.com에서 텍스트로도 읽으실 수 있고 링크된 유튜브 주소를 통해서 그림을 보며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술에 대한 본인만의 좋은 생각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